근데 이 시험 봐봐. 이 시험 얼마나 공정해. 너 머리 좋냐? 나 머리 좋아 보이냐? 머리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고.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이 무조건 잖아. 얼마나 공정해. 금전적으로 힘들 때 항상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가닥겨 있을 때 그것만 조금 잘 방어하시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방어하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내한테 거래처는 안 들어온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더라도 가닥겨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거래처 자기 장부를 맡기겠노. 와이프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얘기를 다 해야 된대. 수성기간이 필요하구나. 간접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 실무책 사요. 실무책도 비싸. 실무책은 한 권에 11만 원씩 해. 강의도 비싸. 그래서 동기 세무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강의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걔네도 나눠. 자 봅시다. 3-151페이지 중간에 주우량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 관리권 이런 거 있죠. 그죠? 개발비는 아시죠? 회계 시간에 그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의의돼 있는데 상관없고요. 오른쪽에 상각분기 월할 상각한다. 신고 시기도 돼 있죠. 20년 범위 내에서 연 단위로 상각한다. 신고를 안 하면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됐나요? 균등액이란 표현 때문에 수험생도 또 질문하던데 그냥 월할 상각한다 그 얘기예요. 첫 해 7개월이면 12분의 6 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여기는 월할로 해요. 월할로 해? 그죠? 우리 세법은 1할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 파트는 월할로 해요. 자 그리고 개발비에 보면 의의에 별표시 보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도 있죠. 그죠? 회계 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갖춰가지고 회사가 개발비랑 무형자산 계상하면 세법도 오케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각하면 세법에서는 한도를 정해가지고 한도에 따른 금액 초과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 밑에 별표시 1번. 자,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개발비에 해당하며 이를 즉시 비용 계상한 경우에는 즉시 상각 의제로 보아 시부인 계상한다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 바닥이 좀 술렁거렸어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제가 스토리를 조금만 꾸며드릴게요.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개발비 인식할 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하잖아. 근데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지금이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그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 회계 처리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전부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본다. 즉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된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럼 세법도 오케이 인정을 해줬었거든. 근데 세법이 갑자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야. 자산이식 요건 6가지를 다 충족한 이유, 즉 개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비용 처리하면 소용불사님 세부 조정을 하래. 됐죠? 됐나요? 그럼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 단계인지 연구 단계인지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즘에는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게 연구비 중에 어떤 연구비에 해당되는지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돌리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공제라는 게 있거든. 그때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 판단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 그럼 반대로 해당이 안 되는데 혜택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걔낼 것도 크겠지. 그게 현업에서 실무진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 거지. 불안불안하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추후에 추징되는 게 무서워가지고 애초부터 공제를 안 받는 그런 사례들도 제법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어. 아마 그렇게 시대적인 상황이 변모해가고 그런 것들이 전산 관련된 것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판례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회계에서 개발비를 인식해야 되는 요건을 충족한 시점 이후에 지출이 발생했는데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에서는 손금부사를 유보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즉시상각 의제로 본다? 그죠? 부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즉시상각 의제가 뭔데 우리 아직 그거 공부를 안 했어. 좀 있으면 해. 그때 되면 다시 이해가 돼.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연구비는 소미 처리해야 된다. 세법이랑 똑같죠? 그죠? 여기랑 똑같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별표시 이번에 개발비로 계산했는데 개발을 취소하게 됐대.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구석져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보니까 자산의 잔고가액이라 돼 있네. 자,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뭐냐면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대가를 받았는데 그 대가가 돈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게 내가 도로라는 건설을 했어. 도로라는 건설을 해가지고 국가에 기부채납 형태로 줘. 그럼 내가 미쳤냐고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그럼 국가에서 내가 그 도로에서 톨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몇 년 준다고? 한 10년 준다고 볼게. 그러면 나는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고. 그게 10년 동안 장사해 먹을 수 있는 권리야. 그걸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표현해. 무상으로 준 게 아니야. 됐어요? 그럼 봐봐.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도 상각을 한대. 상각은 몇 년 동안 하겠어? 국가에서 내한테 10년 동안 해무라면서 10년 동안 하겠지. 그 약정 기간. 그지? 그러면 나를 조금만 더 봐봐. 그러면 얼마 금액을 가지고 상각을 할 건데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지? 내가 아까 도로 700억 들여가지고 건설해가지고 줬대. 그럼 내가 받은 대가는 700억짜리겠지. 안 그래? 안 그래? 세무사님 700보다 작거나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700억보다 내가 드린 공사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차익이 생기잖아. 차익. 손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 그래서 내가 기부한 자산의 잔고가액으로 사용수익 기부자산 자산가액을 잡도록 돼 있어. 취득가액.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 특약 기간 동안 상각을 해간다고. 됐죠? 자, 그 밑에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 관리권 이런 거 있죠. 그죠? 잘은 모르지만 그죠? 추측한데 주파수 이용권은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뭐 핸드폰 이런 거 보면 뭐 SK에서 저기 5G 어디 영역 때 뭐 몇 메가헤르츠 했었고 막 KT에서 몇 메가헤르츠 알아요 언니? 그 몇 메가헤르츠 그 라디오 그 잘 맞추면 외계인이랑 교실을 할 수 있다. 돌아야 됩니다. 농담이다. 미안하다. 요즘에 라디오 거의 안 듣지. 군대에서 때 라디오 참 많이 들어. 라디오는 정지영의 수입 뮤직 봤었는데 정지영 누나 참 좋아했는데. 공항시설 관리권 이런 건 뭔데? 여러분들 김해공항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브릿지로 이제 내려오고 하잖아. 근데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사다리 차로 이제 내려가지고 계절장에서 램프버스라고 하거든. 그걸 타고 오고 그러지.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브릿지로 오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램프버스로 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 브릿지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게 공항시설 관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에어부산이 만약에 김해공항에 브릿지 이용권이 2개가 있다. 근데 그 브릿지 2개를 다 이용하고 있어. 근데 비행기가 착륙을 했대. 그러면 2개 다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용 못하니까 이제 사다리 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램프버스로 이동하는 거. 그런 거야. 비가 온다고 브릿지로 오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 관리권은 우리 태풍 매비 왔을 때 골리아 크레인인가 그 넘어갔었지.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항만공사 소속 자산이잖아. 걔가 이제 컨테이너를 들어가지고 옮겨주잖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게 항만시설 관리권 이런 거지.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넘어갑니다. 자, 3-153페이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구조 되어 있죠. 그죠? 자, 원칙적인 시부인 계산 방법. 자, 3단계 우리 바로 보면 돼. 2단계 한번 볼까? 삼각 범위액이라는 표현 썼네. 이거 우리 한도를 삼각 범위액이라고 표현하면 됐죠. 3단계 한도 초과되면 삼각 부인액이 발생했다. 한도에 미달하면 시임 부족액이 발생했다.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 판단하는 걸 시부인 계산을 행한다. 됐죠? 한도에 미달하면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저 세무 조정이 없다 했죠? 그죠? 근데 다만 밑에 보세요. 정기로부터 이월된 삼각 부인액, 그러니까 정기 이전에 한도 초과돼가지고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추인시키는 거야.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라고 돼 있어. 시인부족액과 이월된 상각부이네.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 송금산입 마이너스 6으로 추인시켰다. 오케이 됐다. 그럼 추인의 두 번째 유형이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유보자의 추인 언제 이루어진대서 처분할 때 유보자의 추인된다지. 처분 비율만큼. 두 번째 나왔네. 시인부족액이 발생했을 때도 추인이 이루어지네. 됐죠? 네. 하나씩 추가된다. 네? 자, 저 밑에 이번에 시부행 계산 단위 개별 자산별로 한다. 됐죠? 그래서 A 자산에서는 한도 초과됐고 B 자산은 한도에 미달했대. 퉁치고 그런 건 안 된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현업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말고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출력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언니 그죠? 1개월 출력을 잘못 누르면 그것까지 출력이 다 걸린다고. 엄청 짜증난다고. 중간에 프린트기를 꺼버려야 돼. 너무 많이 나와서. 행님은 본 적 있어요? 세무조정 계산서라고 세무사가 이제 작성해 주는 게 있어요. 제본 같은 걸 떠가지고 그 세무조정 계산서가 이만큼 두껍거든.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에 3분의 2는 감가상각비 명세서라고. 이걸 다 빼버리면 몇 장 돼도 안 해. 몇 장 돼도 안 해. 그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이런 것들이 있어. 컴퓨터 1, 컴퓨터 2, 컴퓨터 3, 프린터 1, 프린터 2, 프린터 3, 관리자 정, 관리자 부 이렇게. 그지? 그런 것들 쫙 다 돼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개별 자산별로 하지 자산별로 한도 초과니까 한도 미달을 툭 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손비 계산 방법. 동그라미 이거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건물 바로 까버렸네. 그죠? 직접 상각부. 자, 동그라미 2번 감가상각비 시 감가상각 누계 간접 상각부. 됐죠? 됐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계로 갑시다. 회계에서는 직접 상각법에 의해야 돼요? 간접 상각법에 의해야 돼요? 즉 장부금액에서 바로 빼버려야 돼요? 아니면 감가상각 무계획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을 달아가지고 빼야 돼요? 간접 상각법? 직접 상각법? 간접 상각법? 국제회계주도 그런 걸 강제하잖아요. 국제회계는 원칙 알잖아. 원칙주의. 알아서 해라.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서에 예시를 보면 누계획을 달아놨어요. 누계획을 달아놨어요. 그럼 세법은 어떤데요? 세법은 뭐든 상관없어요. 세법은. 저기 언니는 알아요. 언니는 어떻게 하는데 회계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업체들 장부를 하잖아. 장부를 하면 감가상각 누계획이 이렇게 달리거든. 그런데 국세청에 쏘는 양식 재무제표는 표준 재무제표라고 표현하거든. 그건 출력하면 직접 상각법이 돼 있어. 순액으로 표시가 된다고. 국세청에 보내는 양식이 그거네.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무형자산도 그래요, 여러분. 무형자산도 상각 누계획 계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서에 예시를 보면 누계획을 써놨어요. 누계획. 과거에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은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이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4례.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집이라 화장실 갔는데 신문을 안 갖고 갔을 때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미 다 설명했던 거예요. 시간 낭비라서 넘어갈게요. 자, 3-155페이지 3번 돼 있죠. 그죠?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 계산. 그냥 이 책에 저자가 이런 걸 좋아해요. 눈으로 먼저 제목부터 보세요. 회사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2단계라고 돼 있는 거 보세요. 상각 범위 한도 계산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사가 계산한 거 그리고 한도 계산하고 둘을 비교하겠죠. 그죠? 뭐 3단계 이런 게 있나? 3단계는 없나? 없어. 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죠? 자, 1단계라고 돼 있는 것부터 보세요. 회사 감가상각비 계산. 손익계산서 및 제조경비 계산 감가상각비 돼 있죠. 그죠? 저도 수험 기간이 있었잖아. 손익계산서 계산 감가상각비는 알겠는데 제조경비 계산 감가상각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냐, 뭐 하나? 원가 관리기에 칠판 원가 관리기에 앞에 정확한 원가 계산하잖아. 정확한 원가 계산할 때 원가 대상이라고 하지. 이 원가 대상이 있는데 집계를 시키지. 어떻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그치? 요거는 추적이 가능한데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할당이라는 걸 하지. 아니 배분이라는 걸 하지. 배분. 이런 걸 우리는 원가의 할당이라고 표현하지. 그치? 이 배분을 할 때
기계장치를 사왔다고 해서 기계장치 금액을 여기다가 배분하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배분하잖아. 그지? 그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 얘기야. 들어간다. 그럼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어디를 봐야 되는데?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어.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뭔데? 손익계산서 있죠? 그죠? 제일 처음 뭐 있어? 매출액. 그 다음 매출원가지. 그지?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 그지?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해? 기초상품. 그지? 여기에 단기배입 그리고 기말재고 빼지. 그럼 매출원가 나오지. 그지? 그런데 재무회계는 상품 매매 기업을 전제로 한다고. 원가 관리계는 제조 기업을 전제로 해. 그래서 재고자산에 원재료, 재공품, 제품으로 구분이 되지. 원재료, 재공품, 제품. 아니야? 원재료 이렇게 들어오겠지? 직접 재료비, 직접 무비, 제조 공비. 그지? 여기 기초, 기말. 여기는 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미완성된 거. 완성된 걸로 들어가겠지? 기초 제품 있고 기말 제품 있고. 여기는 뭔데? 팔려나가는 거지.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하는데? 기초 제품에 그리고 뭐? 단기 완성된 거 더하겠지. 그지? 요걸 뭐라고 표현해?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 뭐 하나? 뭐라고 표현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냐? 뭐? 단기 제품 제조원가야? 소연아, 남들이 예스할 때 노할 줄 알아야지. 물론 너만 틀릴 수 있지만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맞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여기지. 어? 아니 옴터리라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여기지.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지. 그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는 완성품이 아니라 단기 제품 제조원가지. 그지? 그리고 기말 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지. 그지? 그런데 원가 관리의 영역, 즉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알고 싶은 건 요게 알고 싶다. 요거는 어디를 보면 돼? 여기지. 요건 어디를 보면 돼? 여기지. 요건 어떻게 계산해? 요거에 이걸 더하지.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단기 총 제조원가. 이거는 뭘로 구성이 되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재료 완성비. 여기서 기말 제공품 빼지. 요거를 보고 싶다고.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나. 요걸 나타내는 표를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표현하고,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표현하고, 저기 언니는 알아. 근데 당신들은 왜 본 적이 없는데? 부속 명세서야. 부속 명세서. 현업에서는 계속 보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 거야. 제조경비 계산 감가상각비가. 됐어요? 네. 됐죠? 난 수학한테 이런 게 궁금하던데 제조경비 계산 감가상각비 뭐지? 그냥 문제 주어지면 막 그냥 더하기만 했어. 현업에서 일해보니까 보이더라. 됐어요? 표정이 왜 안 좋아요? 이거 괜히 얘기했나? 응?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원가 관리 경비가 등장하잖아. 원가 관리 1차 방정식이 얼마나 많이 나와?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그러면서 이거 다 주잖아. 초등학생인 줄 알아. 그래. 이거 계산해봐라. 이거 다 줘. 이거 다 줘. 그지? 그럼 계산 못하면 이상한 거지. 자, 그 다음. 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야.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에 과속 이상한 감가상각비를 단기에 비용으로 잡으면 돼. 단기에 비용으로. 얼마야? 100원. 봐. 아 참. 작년에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한 거야. 아 작년에 감가상각비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어쩌지? 올해 하자. 감가상각비 100원. 감가상각비 100원. 근데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게 있는 거야.
뭐 이건 작년에 감가상각비니까 작년에 손익계정은 이미 마감이 됐잖아. 집합 손익계정을 통해서 어디로 다 들어갔어? 이익용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야 이게 감가상각비 하면 이익용이지. 이익적. 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적 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세법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야. 세법의 입장. 작년에 감가상각비 작년에 계상했어야지. 작년에 계상 안 했으면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시킬 수가 없고 다음 연도가 됐다고 해서 경정 청구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회사가 처리한 저거는 뭐냐 이거야. 단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그냥 봐버려. 그럼 세부 조정이 어떻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해주라. 이익저금, 자본조정, 자본잉저금, 자본 항목들이 차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 송금 산입 기타. 와 동시에 회사가 이걸 감가상각비라고 달아놨어? 안 달아놨지. 회사가 원래 감가상각비라고 달아놓은 거 있겠지. 거기에 이 100원을 더해야 돼. 그래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봐야 된다. 즉 단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봐버려 그냥. 세법의 입장. 됐어요? 자 이제 채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에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 경우 이거 전기 2월 이익률 감소로 해야 돼. 단기에 감가상각비니까 송금산입 기타 해. 됐죠? 그럼 오른쪽은 뭔데? 이 감가상각비가 기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래. 공장 기계. 그럼 이 기계 취득가액이 물건 제품 원가에 들어가냐? 공장 기계 감가상각비가 단기 제품 원가에 들어가지. 제조 원가에. 그지? 그럼 그 감가상각비만큼 제조 원가에 많이 들어가 있겠네. 많이 들어가 있어. 얼마만큼? 100원만큼. 그러면 제조원가를 100원만큼 줄여야 되겠네. 감액시켜버려야 되겠네. 그지? 근데 나를 봐봐. 감가상각비 100원만큼 그걸 처리를 했대. 근데 회사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게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라 가지고 얘를 없애면서 제품에다가 달았다. 그럼 제품이 100원만큼 과대계상돼 있잖아. 그럼 제품을 줄여야지. 100원만큼 송금산입 마이너스 수익으로. 근데 이 제품 100원치 중에 40원치는 팔려 나갔대. 60원치만 남아있대. 그러면 지금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틀어져 있어? 60원만큼 틀어져 있지. 그래서 60원만큼만 줄여버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보면 송금산입 2월 이익잉여금은 100 기타이지. 그지? 그런데 이 중에 40원은 매출원가로 나가가지고 실행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냅두고 나머지 제품만 유보시켜가지고 송금을 삽시다.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오른쪽만 보세요.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형태로 잡았어. 근데 이거는 단기의 감가상각비. 근데 이 회사는 그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해. 제조원가를.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가 전부 다 제품원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송금물산이 100 유보를 하면 되는데 이 제품 중에 40원은 실현돼서 팔려 나갔으니까 제품에는 60원만 더 엎으면 돼. 그래서 입금산임에서 제품에 60원을 유보로 더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네. 아까 설명을 반대로 했나 보네. 됐나요? 네. 됐어요? 됐죠? 자 지금 전제하는 건 뭐냐면 이 감가상각비는 한도 초과된 게 없다라고 전제한 거예요. 한도 초과됐으면 아까 부인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한도 초과된 걸로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한도 초과된 건 지금 없는 거예요. 한도로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한도 초과된 게 없다는 얘기는 이건 전부 다 감가상각비가 맞는 거예요. 언제? 단기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 회사는 이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할 때요. 그럼 전부 다 제품원가를 구성해야 되니까 송금물산 유보 혹은 입금산의 유보로 제품원가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40원치는 팔려 나갔대. 그럼 60원치만 증가시키면 되니까 입금산이 60원 유보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이거를 네팅해가지고 팔려 나간 거는 40원치네. 40원치만큼 바로 송금산입 기타 이렇게 하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송금산입 100원은 기타고요. 송금산입 60은 유보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팅해가지고 한 큐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알았어요? 실수한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그렇게 단축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2차 수험생들 이런 실수를 해요. 됐습니까? 네. 됐나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데? 결국 이 100원은 단기의 감가상각비니까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기의 감가상각비에다가 포함시켜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맨 밑에 파란 것이 그게 포인트라고. 됐죠? 됐어요? 네. 자, 넘어가면 안 돼요. 맨 위로 다시 올라가세요. 자, 산식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더하는 거 자산 계상액 돼 있죠. 자산 계상액. 자산으로 계상한 것도 시부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세우사 이건 무슨 말인데요? 봐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거야. 근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얼만데 회사가 계상한 게 없대. 회사는 왜 계상 안 했는데? 인정 안 받고 싶어서? 아니, 처음에 분께 끊어서 계상했는데 이 기계장치가 왜 필요한지 봤더니 건물 짓는 데 필요해가지고 건물원가에 가서 붙어있더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건물원가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 돼 있더래.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니까 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봐야 돼.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에 있지. 이게 자산 계산 감가상각비라고. 됐죠? 근데 본질은 감가상각비니까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봐야 돼. 그럼 조금만 더. 만약에 한도를 초과했더래. 한도를 초과하면 들어봐봐. 송금불상이 되겠지. 왜?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 앞에서 우리 공부했다고.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자산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했지. 건물을 감액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참 재밌다. 됐죠? 자, 그런데 밑에 설명이 왜 없지? 설명이 왜 없지? 저 뒤에 가면 나와. 저 뒤에. 자, 일단 넘어가세요. 자, 맨 마지막 사실 즉시 상각 의제를 더한다고 됐지. 그죠? 이게 어려워. 다음 페이지 3-156페이지 괄호 2번 즉시 상각 의제. 여름에 있는 언니도 잘 따라와야 돼. 어려워요. 제가 실무진 상대로 강의할 때 즉시 상각 의제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아. 이거 되게 어려워하니까 용어 자체를 아예 언급도 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거든. 무조건 나와. 감가상각 파트에서 무조건. 들어봐봐.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는 해마다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와. 그때 즉시상각 의제 꼭 읽을 거야. 자, 추측 좀 해보자. 즉시상각 의제, 즉시 상각한 걸로 보자 그 얘기네. 그러면 올해 상각한 걸로 보자 그 얘기네.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로 보자 이 얘기네. 보자 이 얘기면 감가상각비에는 얘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가 봐. 그러면 포함시켜서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겠네. 예? 됐죠? 뭔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취득가액에 엎어야 되잖아. 그죠? 이거를 취득가액에 가산 안 하고 손실 또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 몰라 했는데 상관없어. 그냥 손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즉시 상각한 걸로 보겠대. 자, 이게 어떤 건데? 밑에 사례 기계장치 600만원짜리를 7월 1일에 취득했대. 같이 해줄게요. 즉시상각 의제를 제일 힘들어해. 감가상각비 파트에서 개념 잘 나가야 돼. 요 오늘 끝나면 또 재정화 듣고 가시는 거예요. 집에 재정화 몇 시간이나 들어요? 재정화 15시간 들어요? 네, 5시. 아, 4-5시간? 배속 조절해가지고요? 정석으로. 정속으로는 좀 안 늦던가요? 보안은 안 듣고 가냐? 네. 왜? 한번
너 개별적으로 집에서 혼자 듣는 거야. 뭐 어쨌든 들으면 되지. 필기할 것도 없죠. 요즘에는 노트 잘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재정학 필기가 참 많았거든.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막 쓰는 거야. 그랬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보는데 난감한 거지. 누구의 이론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누구의 이론에 따른 그래프가 없는 거야. 그래프를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문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계전치 600만원짜리 취득하는데 수성비 처리했대. 회사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수성비 600만. 결과가 됐죠? 자, 세법상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만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개념상의 분계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이게 건물이래, 기계잖아. 기계. 됐어요? 됐나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감가상각 어떻게 되는데? 감가상각비 정액법이라면 우리 아까 그죠? 몇 년? 5년 그죠? 그럼 취득가액 얼마? 600. 잔존가치는 안 키워 아직 안 배웠지만 그리고 5년. 그리고 뭐를 삼각해야 돼? 10분의 6. 이거 하면 얼마가 되냐면 60만 원이 되나? 그럼 감가상각비 60만 원. 감가상각비 60만 원. 됐어요? 되나요? 제발 잘 보세요. 이제 한 번만 딱 할 거예요. 회사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600. 왜? 취득가액 혹은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가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손실 또는 비용으로 잡았네. 그럼 어떻게 하는데? 바로 세무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단기에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바꾸겠대. 그러면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세법상 한도, 그치? 한도를 초과했네. 어떻게? 소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540만원 유보 이렇게 돼. 됐어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회계상 자산 부채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가감하면 세법상 자산 부채가 된다 했지? 자, 회계상 지금 기계장치 얼마인데? 0원. 유보 더하면 세법상 자산 얼마 되는데? 540. 이렇게 만드는 거야.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손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즉시 상각한 걸로 보겠다. 즉시 상각 의제 이렇게. 7번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초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면 좋은데 참 자기만의 방식을 자꾸 고집하는 애들이 있어.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으면 이 바닥에 있는 강사들이 이미 다 만들어냈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걸 질문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소금불산비 6 기장치 살리는 거지. 그리고 송금살이 마이너스 6. 그럼 결국 네팅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같잖아요. 이렇게 표정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제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응? 아니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꼭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유레카만 이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그랬다고. 너 천재적인 머리 아니잖아. 이 바닥에 강사들 천재적인 머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응? 시기대로 그냥 해. 이런다고. 이렇게 하면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니라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산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기 대로 하면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누가 이걸 물어보더라고.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다. 근데 이 바닥에 강사들이 왜 그렇게 안 할까? 세법이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 기가 막히네. 너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시기는 그냥 똑바로 해라. 너 이 바닥에 내가 볼 때 오래 있겠다. 오래 안 있었어요. 포기하고 나갔지. 네? 제가 도와줬죠. 이 바닥은
빨리 합격해서 나가든지 빨리 포기해서 나가든지 그게 최선이에요. 두 개가. 만약에 안 되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전세계 최악. 이렇게 하면 신고 조직이 돼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또는 취득가액을 손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즉시 삼각형으로 보겠다. 즉시 삼각 의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위로 다시 올라갑시다. 즉시 삼각 의제의 세 번째 줄 별표시. 자본적 지출은 뭐냐? 본래 용도 변경 목적의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피난시설 설치 비용, 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되어 이용 가치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얼마나 훼손된 거야? 그걸 복구한대. 엄청난 복구네. 그죠? 재해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 비용은 아니래. 외장의 복구 비용이 뭔데? 태풍이 와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졌어. 그걸 페인트 칠한다고. 그런 건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네. 그럼 회계 공부했으니까 도와줘요. 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어떻게 구분해요? 돈이 많이 드는 거, 그지? 그거는 자본적 지출. 돈이 적게 드는 거, 그지? 그건 수익적 지출. 그래 아니야? 응? 여기 여상이냐? 여상이 부키시 수울이야? 자산의 이신요건을 갖춰야지. 자산의 이신요건은 어떻게 돼? 자산의 전이 충족해야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은 현재 통제하고 있고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돼가지고, 그치? 즉 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뭐야? 돈이라 했잖아. 그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지 자산으로 인식한다 했지.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게 변동이 생긴대. 크기의 변동. 언제 들어오는데? 시기 변동이 생긴대. 시기의 변동. 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크기와 시기가 변동이 생긴대.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야. 됐어요? 네. 회계에서, 됐죠? 세법에서는요, 요렇게 시험에 나와요. 엘리베이터, 냉장 화장실 이렇게 잘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반가기 이건 특례. 이건 실무적으로도 엄청 중요해요. 특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데요? 구분 옆에 파란 음영 들어간 이 글씨가 중요해요. 행예. 파란 글씨 크게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손비로 계산하는 경우 시부인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손으로 인정하는 이 제목을 기억해야 돼. 애들이 이 제목을 등한시해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 다시. 손비로 계산한 경우 시부인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송금 인정하는 경우. 다시. 회사가 손실 또는 비용으로 잡았대. 손실 또는 비용. 그럼 왠지 우리가 볼 때는 감가상각비에 엎어가지고 시부인 계산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겠대. 그런 거 안 하고 전액 뭐라고? 송금 인정하겠대. 그럼 봐봐. 감가상각비에다가 엎으면 시부인 계산을 행하니까 한도 초과되면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근데 이거는 시부인 계산 이런 거 안 하고 전액 다 송금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혜택을 주는 거야, 불이익을 주는 거야? 혜택을 주는 거야. 그 특례 규정이라고. 시부인 계산을 행해가지고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 같지만 조금 이따 읽어보면 뉘앙스가 그렇거든. 그렇지만 그런 거 안 하고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 그러면 회사 너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손실 또는 비용으로 다 잡아라 그 얘기야. 됐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취득단계, 보유단계, 폐기단계가 있는데 취득단계부터 첫 번째죠.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거. 이건 무슨 말인데? 100만 원 안 된대. 얼마 안 되는 거야. 얼마 안 되는데 뭐 한다고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감가상각하고 있을래? 그게 원칙인 건 알아. 그렇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처음부터 너가 비용으로 다 잡으면 전액 송금 인정해 줄게 그 얘기야. 이런 걸 소액자산 이렇게 표현해요. 됐나요? 네. 됐어요? 근데 다만 다음에 자산은 시부인 계산을 행해야 된대.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시부인 계산해야 된대요. 어떤 경우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제조업에 일해본 적은 없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산 하나를 취득했는데 이게 50만 원짜리야. 얼마 돼도 안 해. 자산으로 안 잡고 그냥 비용 처리해가지고 송금 인정받고 싶어. 근데 이걸 우리 회사가 대량으로 보유한대. 몇만 개? 한 1억 개. 그러면 성격이 확 다르다 그 얘기야. 성격이. 이런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야.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시부인 계산도 해야 돼.
시험 문제 등장했어요. 두 번째, 사업의 개시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 이런 거 전액 다 손비 계산하면 송금 인정한다고. 요거 엮어줄게. 복습이 돼 있는 사람은 아마 도움이 될 거고, 복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될 거고. 무형자산 파트 공부했죠, 회계 시간에. 그죠? 무형자산 파트에서 창업비, 개업비 공부했어요. 창업비, 개업비가 뭐 할 때 나오던가요? 무형자산 파트에서. 창업비, 개업비, 무형자산 계산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나왔죠. 창업비, 개업비는 회계상에 기업이 국제 기준에서 창업비, 개업비는 무형자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업비, 개업비는 무형자산 계산 안 돼요. 무형자산 계산 안 되면 전액 다 손실 또는 비용 처리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송금을 인정해줄게. 됐어요? 됐죠? 사업의 개시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은 손실 또는 비용으로 자본 처리했다 송금 인정된다. 자, 그 밑에 전화기, 핸드폰 포함, 컴퓨터, 주변기기 포함, 즉 이 얘기예요. 컴퓨터 1, 컴퓨터 2, 프린터 1, 프린터 2 이렇게 달지 말고 귀찮고 이런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해라. 그러면 전액 다 송금 인정해줄게.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00만 원 이하 이런 말 있어요? 없지요. 금액에 상관없어요. 금액에 상관없어요. 됐죠?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어구, 어선지 어구 포함돼 있죠? 그죠? 언니만 주의하면 돼요. 제가 실무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실무 강의할 때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어구 지금 세법에 전액 손비 처리하면 송금으로 인정된다 돼 있잖아. 근데 세무조사 나왔는데 부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물, 원양어선 그물 이런 게 한 4천만 원씩 한다네. 그 경우에 손비 처리했는데 송금부산이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부인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언니만 주의하면 되고 어구도 전액 다 손비 처리하면 송금 인정된다. 됐죠? 자, 그리고 영화, 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이런 거 있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근데 공구에 보면 금형이라는 말 없죠? 금형? 과거에는 금형 포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금형은 이렇게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금형은 이렇게 안 해준다는 얘기는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해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금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금형은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과거 책에는 금형 포함이라고 돼 있었다고. 그래서 아마 출제 교수님들이 금형을 가지고 건드릴 가능성이 커요. 자, 그다음에 가스기구, 가정용 기구, 비품, 시계, 간판 이런 거. 간판도 비싸거든요. 저도 사무실 오픈할 때 간판 한 4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전액 다 비용 처리하면 송금으로 인정 바로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송금으로 바로 인정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가 빨리 되니까 이득이에요. 이득은.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시험에 보기를 구성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라이언이 너는 이런 거 아냐? 비디오 테이프이 왜 말이냐? 컴팩트 디스크 뭔지 아냐? 너희는 CD는 알지 CD는 모르잖아. CD가 왜 그래 살이 쪘냐? 앨범 안 내서 그러나? 라모르기니 자꾸 타니까 살이 찌지. 내처럼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왜 GD가 누군 줄 알았어? 우리 옆집에 GD라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 GD가 아니야. 잡혀갑니다. 자, 그 취득가액 30만 원 미만인 거 이런 것들도 그냥 송금 인정 면하더라. 비용 처리하면. 자, 보유 단계 건너뛰고요. 그 밑에 배기 단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국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 즉 비만 금액은 남겨두고 100일이 속하는 사항들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되죠? 어떤 건데? 학생들 요거부터 잡아줄게. 이게 잘못 읽으면 안 돼. 폐기했다고 했지 처분한 게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폐기란 얘기는 안 쓸 거야. 안 쓸 거라서 지금 우리가 창고에 짝 박아놨어. 짝 박아놨다고. 그럴 때도 그 금액만큼을, 잔고 금액만큼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 비용 처리하면. 다만 1,000원은 남기두래. 비만 금액으로. 그럼 이 1,000원은 언제 송금 인정되는데요? 처분할 때. 폐기 소실이야. 처분 소실이 아니고. 됐지? 폐기 소실인데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해 주니까 혜택인 거야. 혜택이라고. 됐나요? 네. 그죠? 자, 어떤 경우인데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성 일부를 폐기한다. 이건 이 얘기야.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걸 세팅을 쫙 해놨는데 시대 상황이 변모해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 게 구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싹 다 바꿔 치울 거야. 그런 게 시설이겠지.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자 인류를 폐기했대. 처분한 게 아니라 폐기만 하더라도 폐기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 다만 1,000원은 남겨두고.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 조문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원래 소득세법에 먼저 들어오고 다음 연도에 법인세법에 들어왔어요. 동그라미 2번. 사업의 폐지,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시설물 철거하는 거. 이거는 왜 등장했냐면 개인 사업자들, 영세한 사업자들 세 얻어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해가지고 나가잖아. 망해가 나가면 건물주가 여기 원상복구하라 한다고. 그럼 어차피 망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인테리어에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것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 그래서 소득세법이 생겼어. 근데 반응이 괜찮은 거야. 법인도 그렇게 해주자. 그래야 다음 연도에 법인세법에도 생긴 거야. 인테리어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요거 비용 처리하면 송금 인정된다 그 얘기로. 됐죠? 됐죠? 자, 마지막 위에 보유 단계. 이건 시험에 꼭 나와요. 오늘 요것만 하면 왠지 집에 갈 것 같지 않아요? 네, 않아요. 요것만 하면 집에 보내드릴게요. 요게 뭐 얼마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30분 걸리든 네. 요것만 하면 집에 갑시다. 제목 다시 한번 읽자. 시부인 계산을 행할 것 같지만 시부인 계산 이런 거 안 하고 회사가 손비 처리하면 전액 다 송금 인정해 주겠다고. 특례라 했다고. 혜택을 주는 거야. 응? 그 손실 또는 비용 돈이 언제 드는데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이 뭐 있는데 자원적 지출, 수익적 지출 얘기하는 거야. 자, 보유 단계. 개별 자산별로 수익적 수선비 지출액이 다음 둘 중 큰 금액 미만인 경우 600만 원, 정기말 재무상태표상 자국가액이 5%, 둘 중에 큰 거 미만인 경우에는 위에 제목 다시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전액 송금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들 밑에 그림을 보면 되고 저만 설명할게요. 자, 자산을 보유하다가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어. 그리고 수익적 지출액이 발생해. 이 둘을 더하는 거야. 이 합계 금액이 아까 얼마? 600만 원. 암기해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300이었거든요. 바뀌었어요. 600. 그리고 전기 말 재무상태표상 재무상태표상 세법상 아니야. 장부가에 5%. 둘 중에 큰 거 미만인 경우. 왜 둘 중에 큰 거 미만인데? 600만 원 미만인 경우 혹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그래서 둘 중에 큰 거 미만인 경우. 됐나요? 됐어요? 칠 봐보세요.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이 발생했는데 600만 원과 전기말 그 자산 장부가액에 5% 둘 중에 큰 거 미만이더래. 미만이면 원래 자본적 지출액은 뭘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원가, 수익적 지출은 비용. 그런데 회사가 둘 다 비용 처리했대. 오케이, 그래도 괜찮다 그 얘기야. 이게 특례 규정이야. 계속 봐. 그런데 시험 문제는 반대 방향이 등장해. 반대 방향은 뭔데? 이런 경우는 뭔데? 이상이지. 이상. 그치?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 합계액이 600만 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액의 5%둘 중에 큰 거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건데? 원칙대로 해야 돼. 원칙이 어떻게 되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원가에 가산해야지. 그치? 수익적 지출액은 아니 비용 처리하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회사가 얘도 손실 또는 비용 처리했고 얘도 손실 또는 비용 처리했대. 그때 세무조정을 하라고 나온다고.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는 손실 또는 비용 처리하니까 세무조정 없어. 얘는 자산원가를 구성해야 되는데 손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했네.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해? 아니, 즉시 상각유지라고. 요게 시험에 나와. 법조문은 요거 반대 방향 여기를 조문으로 하고 있는데 시험에는 여기가 나와.
다시 읽을게. 우리 책에 있는 제목 손비로 계산한 경우 시부인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송금 인정하는 경우는 요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 합계액이 600만 원, 전기말 재무상승에서 자본금액이 5%둘 중에 큰 거 미만일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원가 계산해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 그래도 오케이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야. 그럼 반대로 600만 원과 전기말 재무상승에서 자본금액이 5%둘 중에 큰 거 이상이면 어떻게 된대? 원칙대로 해야 돼. 특례 규정 적용 안 된다고. 원칙대로 하는 게 뭔데?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원가 계산해야 되고 수익적 지출액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꼭 회사가 둘 다 손익계산서의 비용 계정에다가 달아놨다 이런다고. 그러면 얘는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해야 된다. 단기에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봐서 시부인 계산 행해져야 된다. 이게 시험에 등장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요거 계산 한 번만 해보고 집에 갑시다. (1128페이지) 한다고 했어요.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과거에는 요것만 단독으로 한 문제를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1차 시험, 1차 시험. 객관식 책에 보면 하나 있어요. 과거에 등장했던 거. 자, 4학년도가 1월부터 12월 말까지 갑법이네. 다음 자리에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해라. 자,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계산된 유형자산은 건물이 유일하대. 유형자산 건물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1,500달러 있대. 그럼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얼마인데? 1,500. 세법상 한도는 얼마인데? 아마 주어질 거야. 왜 주어지는데요? 실전 시험에서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 그럼 여기서는 왜 주어지는데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아직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줄 거야.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뒤에 가면 계산하라겠지. 자, 전기말 현재 건물의 재무상태표상 잔고가액은 1억 5천이야. 전기로부터 이월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구인액은 600이래. 그러면 전기까지 송금불산 유부 600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세법상 잔고가액은 얼마야? 1억 5,600이라는 얘기지. 그지? 자, 즉시상각 의제액을 감안한 건물의 단기 상각 범위는 2,500. 봐봐. 이 2,500을 저 뒤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는데 지금 안 배웠으니까 2,500이라고 주어졌다 그 얘기야. 됐죠? 자, 계속 보자. 자, 갑법이네. 손익계산상 수선비 중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 건물에 대한 피난시설 설치비 800. 그죠?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네. 800. 그리고 파손 유리 대체비 1000. 100. 이게 수익적 지출이네. 합치니까 얼마? 900이네. 일단 600보다는 크네. 그리고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잔고가액.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잔고가액은 1억 5,600 아니라고. 세법상 잔고가액이라고 이거. 1억 5천이 재무상태표상 회계상 잔고가액. 됐나요? 세무사님 실전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봐봐. 실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지금 1억 5천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잖아.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잔고가액 주어졌잖아. 실전 시험에서는 올해 말 잔고가액이 주어졌다. 올해 말 잔고가액은 올해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뺀 거지. 그럼 올해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시 더하면 전기말 잔고가액이 나오겠지. 실전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어. 거기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까지 가감해버리면 진짜 머리 아프지. 2차형이 된다. 됐죠? 잔잔히 하면 돼. 회계상 잔고가액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가감하면 세법상 잔고가액. 그게 베이스다. 자, 7번. 그래서 1억 5천에 5%. 그죠? 이거 하면 얼마 되냐면 해답보 값이 750이니까. 7번. 둘 중에 큰 거, 얘가 크네. 그거 이상이네. 에? 이상이지. 그럼 원칙대로 해야 된다지. 원칙이 뭔데? 이건 자산원가. 이거는 단기 비용. 그지? 근데 문제 다시 읽을게.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손익계산상 수선비 중에는 돼 있다고. 즉 회사는 이걸 비용으로 잡았다 그 얘기야. 이것도 비용으로 잡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비용으로 잡았네. 송금물산의 유보 이렇게 하면 안 돼.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 계속 봐. 즉시상각의제. 즉시 상각한 걸로 보겠다. 즉시 올해 상각한 걸로 보겠다.
보겠다. 그러면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에는 얘가 포함이 안 돼 있겠네. 그런데 올해 감가상각비가 맞으니까 포함시켜서 시부인 계산을 해야지. 얼마? 800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부인 계산을 해야 돼. 지금 마무리까지 합시다. 그럼 얼마인데? 2,300. 시인 부족이익이 발생했네. 감가상각비는 결산주정 사항이니까 시인 부족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없지. 근데 우리 이제 하나 공부했지. 저기로부터 이월된 유보 잔액이 있으면 시인 부족이익의 범위 내에서 추인하지. 시인 부족이익은 얼마인데? 200. 저기로부터 이월된 유보 잔액은 아까 얼마 있었는데? 600. 둘 중에 작은 거 200만큼 송금살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시켜야지. 다음 시간에 보시면 이 2,500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울 거예요. 이 정도 하시죠. 강의들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모의고사 한번 볼게요.